방산산업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는 다름 아닌 호주의 잠수함 수출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협력하는 군사적 움직임은 모두 미국과 영국과 함께하는 오커스에서 이미 거론이 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오커스 편입을 준비 중이며 이는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 당국이 향후 10년간 자국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경우 이미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수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군용 인터넷 사업까지 한국에 맡기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호주의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 바 있습니다. 일단 호주는 잠수함에 관해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을 요구해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마다 잠수함 건조 오퍼를 하고 있지만 실제 쉽게 성사되는 일은 잘 없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50조 원의 규모의 잠수함 12척의 건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며 이것은 이론의 소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입찰 시도를 반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호주에게 중국은 핵심 무역 파트너였고 중국 유학생들이 호주에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던 호주는 결국 일본을 외면한 것입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집권 총리로 멜컴 텀블 총리가 신임받았는데 그는 대표적인 친정파였습니다. 그가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은 아시아 국가의 정서를 감안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평화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호주 잠수함 사업을 시작으로 무기 수출이나 국제 공동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첫걸음부터 좌절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와인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텀블 총리는 곧바로 중국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오커스에 참여하며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의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주는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엄동훈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호주 국방과학기술국과 호주 방위사업청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호주의 최신 재래식 잠수함을 7년 이내로 인도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은 납기까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7년이라는 기간을 제기한 것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고 수준의 조선사로 인도네시아 등에 납품했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납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호주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콜린스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미국의 핵잠수함은 2040년경에나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이 크다는 것입니다. 쿼드 가입국인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한시라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핵잠수함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며 그대로 콜린스함을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도 아무 나라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불 능력인데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은 엄청난 자본 능력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봉투를 4조 원의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리 부담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호주 역시 미국의 핵잠수함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동시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호주는 기존의 K9과 곧 이루어질 레드백 그리고 잠수함 간격을 메워줄 한국 잠수함까지 이러한 일이 패키지로 이뤄지는데 한국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나토 측의 폴란드와의 빅딜을 지켜보면서
호주 언론들도 이런 흐름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한국의 매우 중요한 방위 산업의 경험이 될 것이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이유로 세계적으로 국방의 수요가 높아지며 필요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이처럼 한국이 맞춤형 방산 계약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군수 물품 수출 해제를 하며 방산 수출에 야망을 보였다가 첫 스텝부터 꼬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달아 초대형 수주를 받아내는 등 일본이 부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한 호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이 주도하려고 했던 소류 잠수함은 애초에 호주 해안과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군사 관계자들은 일본에서는 기술 이전에 인색하고 잠수함의 가격도 지나치게 비쌌다면서 호주가 일본과 계약을 했다면 잠수함들은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실제 잠수함을 건조해서 수출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제기되었습니다. 군사 계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써봤느냐 하는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일본은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의 전쟁 경험이 전무한 국가인데다가 기능 개발도 미진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국가 간 충돌 위험을 대비해 호주 방위군 전력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도 한국에게는 호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구축함, 전투기, 미사일 등 전략 자산 확보는 물론 이들 자산의 배치와 대비태세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 역시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여기에 전투기 확보까지 언급되고 있어 한국의 기회는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호주는 최근 우주군을 창설하며 미국과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부는 호주의 우주 능력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우주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더 큰 공동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호주와 미국은 광범위한 위성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호주군의 우주군 창설은 위성이 항법과 감시, 무인 무기 공격 등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된 오늘날 전쟁에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미국의 위성 네트워크가 공격받았을 때 발생할 우주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는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19일 영국 판버러 에어쇼 2022 현장에서 한화디펜스 호주법인 웜앱과 호주군 위성 인터넷 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차량용 위성통신 단말, 솔루션 공급 및 체계 통합을,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 체계 공급과 호주 현지 마케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한화시스템은 원웹이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자체 투자 중인 위성통신 안테나를 결합해 호주군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술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사우디, 폴란드 등 위성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